안녕하세요, 땅콩코딩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타입스크립트의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컨스트럭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접근 제한자, 그리고 게터와 세터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예시에서 코드를 보면 객체가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후에 객체의 프로퍼티의 초기값이 이렇게 따로따로 할당되어 있는데요. 코드가 복잡하고 읽기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 코드를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객체 지향 언어에는 constructor, 생성자라고 불리는 I가 있는데요. 바로 이 녀석을 써서 우리 코드를 조금 더 명확하고 깔끔하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는 constructor라고 불리는 메소드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constructor 메소드는 우리가 클래스의 instance, 즉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되는 함수인데요. 객체의 초기화를 담당합니다. 일단 이 constructor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상단의 employee 클래스에 가서 클래스 내에 constructor를 만들어줍니다. 컨스트럭터 메소드는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달된 매개 변수를 객체 생성 시에 멤버 변수인 프로퍼티의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this 뒤에 있는 아이들은 상단에 나타난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을 가리키는데요. 코드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퀄 사인 뒤에 있는 아이들은 전달된 매개 변수를 나타내고요. 이 아이들 역시 이렇게 마우스를 코드 위로 가져가면 파라미터라고 친절한 설명이 메시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만들고 아래의 코드 new employee를 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에러 메시지를 보면 컨스트럭터에 들어갈 매개 변수들을 보여주면서 컨스트럭터에 전달될 아규먼트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컨스트럭터 메소드에 정의된 파라미터들의 값이 여기 괄호 안에 아규먼트로서 그 초기 값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름 민수, 나이 28, 직업 주니어 개발자, hourly rate 40불, working hours per week 35시간.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빨간 줄이 사라지는데요. 그러면 아래에 복잡한 코드를 이제 지워줄게요. 그리고 다시 코드를 실행시키고 결과값을 터미널에서 node.app.js로 출력하면 employee1 객체의 print employee details 메소드가 실행되고 이전과 같은 코드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에 기반한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employee constructor는 전달되는 5개의 매개 변수를 강제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이 매개 변수들을 객체가 생성될 때 반드시 할당하지 않아도 되는 값들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음표 표시를 땡땡, 콜론 앞에 붙여주고 옵셔널 매개 변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선택적 매개 변수들은 반드시 필수 매개 변수 뒤에 나타나야 하는데요. 타입스크립트의 규칙상 하나의 매개 변수가 선택적 매개 변수가 되면 그 매개 변수의 오른쪽에 위치한 나머지 매개 변수들 역시 옵셔널, 즉 선택적 매개 변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 age 매개 변수를 옵셔널로 만들고 싶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모든 매개 변수들 역시 옵셔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예제에서 만들어진 객체 employee1은 constructor를 통해서 초기값이 객체에 할당되었는데요. 우리는 할당된 초기값을 이렇게 다른 value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객체의 이름을 바꾸고 코드를 실행하면 바뀐 이름이 터미널에 나타나죠.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객체의 프로퍼티에 접근하여 그 값을 바꾸는 경우를 피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에서는 액세스 모디파이어라고 불리는 접근 제한자 기능이 있습니다. 액세스 모디파이어는 클래스의 멤버들, 즉 클래스 속 멤버 변수와 메소드에 적용될 수 있는 키워드인데요. 액세스 모디파이어를 통해서 클래스 바깥 세상으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버그를 줄이고 코드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는 크게 3가지 액세스 모디파이어가 있는데요. public, private, 그리고 protected입니다. public과 private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데요. public은 클래스의 바깥 세상,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private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 가능, 즉 클래스 외부 바깥 세상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protected는 클래스 내, 그리고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래스의 상속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요. 상속의 개념을 공부하시고 나면 protected의 개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타입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클래스 내의 각 멤버들은 퍼블릭입니다. 이렇게 퍼블릭 키워드를 붙여서 직접적으로 명시해줘도 되지만 자바와 C# 같은 언어들과는 다르게 퍼블릭 멤버들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클래스 내에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고요. 코드에서 아무런 액세스 모디파이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퍼블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결한 코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퍼블릭 키워드를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클래스의 풀네임 프로퍼티 앞에 private 키워드를 넣어서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코드를 보면 아까와는 달리 빨간 줄이 나타나면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풀네임 프로퍼티는 private이기 때문에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다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즉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초기화된 객체의 풀네임 프로퍼티는 클래스 내의 프라이빗 멤버이기 때문에 그 값을 아까와는 달리 더 이상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근하여서는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공개 멤버인 풀네임 프로퍼티의 값은 클래스 외부에서 읽을 수조차 없는데요. 여기 콘솔 로그 employee1.fullname 코드를 타이핑하면 빨간 줄이 나타나면서 접근 불가능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비공개로 설정된 객체의 멤버 변수에 접근하여 값을 읽거나 쓰기 위해서 타입스크립트에서는 get와 setter라는 컨셉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클래스 내에서 get과 set 키워드를 사용하여 get와 setter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 방법을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private 멤버인 fullname 프로퍼티 앞에 언더스코어를 넣어서 비공개 멤버임을 나타내 주겠습니다. 이렇게 비공개 프로퍼티의 이름 앞에 밑줄을 긋는 것은 많은 언어에서 컨벤션으로 사용되는데요. 즉, private 멤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표시하는 암묵적으로 약속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getter를 사용하기 위해서 키워드 get을 타이핑해 주고요. get 프로퍼티의 이름, 여기서는 fullname을 타이핑해 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넣어주고요. 중괄호를 넣어줍니다. 중괄호 속에서는 getter가 불려질 때 실행될 코드이고요. 그럼 여기 비공개 멤버인 fullname의 값을 전달하는 return _fullname을 타이핑해 줍니다. setter도 getter와 마찬가지로 set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getter와 같은 fullname을 이름으로 타이핑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넣고요. 괄호 안에는 전달될 매개 변수와 그 타입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는 전달된 매개 변수의 값을 비공개 fullname 매개 변수의 값으로 재할당하는 코드를 넣어줄게요. 여기서 get와 setter를 보면 get과 set의 키워드 뒤에 나타나는 코드는 함수, 메소드의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get와 setter가 일반적인 클래스 내의 메소드와 다른 점은 상단에 나타난 퍼블릭 멤버 변수들과 같은 방법으로 클래스 외부에서 get와 setter에 접근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아래를 보면 조금 전에 employee1 뒤에 보이던 빨간 줄 에러 메시지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객체의 이름 뒤에 나온 fullname이 fullname이라는 이름을 가진 getter를 부르는 코드이기 때문인데요. 즉 여기 코드에서 객체의 getter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public member 변수를 부를 때처럼 괄호 없이 getter의 이름을 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코드를 터미널에 실행시키면 비공개 멤버인 fullname의 값이 터미널에 출력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여기 콘솔 로그에서 employee1.fullname은 getter의 fullname을 부르고요. getter 속의 코드가 실행되어 비공개 값의 fullname 값이 return되어서 이렇게 값이 출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이름을 setter를 통해서 할당해 보겠습니다. setter 역시 일반 메소드를 부를 때와 달리 퍼블릭 객체의 멤버 변수에 새로운 값을 할당하는 것처럼 employee1.fullname 이퀄사인을 넣고 새로운 값을 할당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터미널에서 코드를 출력하면 이번에는 setter를 통해서 새로 할당된 fullname의 값이 터미널에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nstructor에서 access modifier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내의 코드를 보면 여전히 코드가 길고 반복된다고 느껴지는데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 코드들을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constructor의 매개 변수에 access modifier를 직접 적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여기 위에 필드를 다 지워주시고요. 컨스트럭터 속에 존재하는 코드들도 다 지워주세요. 그리고 컨스트럭터 메소드의 매개 변수 앞에 액세스 모디파이어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저는 마지막을 빼고 모두 프라이빗으로 붙여줄게요. 마지막 매개 변수는 퍼블릭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컨스트럭터의 매개 변수 앞에 액세스 모디파이어를 붙여주면 액세스 모디파이어가 사용된 컨스트럭터의 파라미터는 암묵적으로 클래스의 필드, 멤버 변수로 선언이 되는데요. 즉 객체가 만들어질 때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값은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별도로 초기화되는 코드 없이 타입스크립트의 컴파일러에 의해서 객체의 프로퍼티 값으로 자동으로 그 값이 초기화되고 할당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코드인데 이전과 비해서 코드가 훨씬 더 간결해졌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들 해피코딩입니다. 빠이!